라고 나오죠. 3번 올바른 내용이고요. 자, 4번 원자의 크기가 커지면은요, 이온화 에너지는요. 다시요. 원자의 크기라는 것은 원자 반지름이기 때문에 왼쪽 하단부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죠. 자, 그러나 이온화 에너지는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는 그렇죠. 오른쪽 상단부로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다른 경향이 나타납니다. 4번 틀린 내용이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황염소, 칼륨의 원자 및 이온의 상대적인 크기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하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주기율표상에 있는 위치를 쳐다보았더니요. 황염소, 칼륨의 경우에는 각각 그죠? 3주기, 4주기에 있어서 그렇죠? 황과 16쪽, 염소 17쪽, 그리고 칼륨의 경우에는 그렇죠? 4주기 1쪽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성인 원자의 반지름은 자, 각각 보죠. 중성인 원자의 반지름의 크기는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왼쪽 하단부로 가면 갈수록 커지니까요. 황에서 거꾸로 썼죠. 제가 염소에서 황 그리고 칼륨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 나와 있고요. 반면 이온 반지름의 경우는 자, 일단은 각각의 경우를 보죠. 염화 음이온 되고요. 황이가 음이온 되고요. 칼륨이가 양이온 되기 때문에 반지름 증가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가 되겠죠. 기억하십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 먼저 비교해 보시면 거기에 나와져 있는 거 누구의 경우가 황의 경우와 염소의 경우와 그리고 칼륨의 경우에서 그렇죠? 실선 칼륨이 제일 큰 것을 찾아주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나 4번 같은 케이스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4번의 경우에도 누구보다는 염소보다는 황의 반지름이 커야 되니까 이것도 안 되겠네요. 제가 그림 잘못 봤습니다. 자, 1번의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1번이나 아마 3번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의 경우가 첫 번째 원자 반지름의 경우가 되는데요. 1번이나 3번의 경우가 되는데 이온 반지름의 경우에서만큼은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죠? 염화 음이온이 가장 큰 경우를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황이가 음이온 그리고 칼륨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향을 가지는 것 보았더니 3번 탈락 몇 번이죠? 1번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여기 제가 저거를 번호를 안 매겨놨어요. 그래서 여기 7번 문제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되겠습니다. 7번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비교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유사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8번 되겠습니다. 자, 나트륨 나와져 있고요. 칼륨 나와져 있습니다. 플루오르 그리고 염소가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들의 각각의 양이온과 음이온의 그리고 중성원자의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원자 반지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원자 반지름을 보았더니 좌측 하단부로 가면 갈수록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좌측 하단부로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오른쪽 상단부에 있는 플루오르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더 오른쪽에 있는 염소가 두 번째, 그리고 나트륨, 그리고 칼륨의 순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나 이들이 이온 반지름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하고 나왔더니 자, 요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원자번호 9번입니다. 17번입니다. 11번입니다. 19번입니다. 나타나면서 이온이 되었을 때는 각각 이와 같이 일가양이온, 일가양이온이 됩니다. 자, 양이온이 되었어도 적어도 칼륨은 나트륨보다 한 주기 위에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더 크겠지요. 자, 이때 누구와 19번, 17번에 있는 염소와 19번에 있는 칼륨은 등전자 이온이에요. 자,
등전자 이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염화 음이온의 크기가 칼륨 양이온의 크기보다 클 것이고요. 이거보다 전자 껍질이 하나씩 적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나트륨 양이온과 플루오르 음이온의 경우에도 등전자 이온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자번호 9번에 있는 플루오르 음이온이 나트륨 양이온보다 반지름이 더 그렇죠. 크게 나타나겠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순서를 여기다가 적어보시면 간단하게 그들 A, B, C, D와 가, 나, 다, 나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각각 어떤 경우와 나트륨의 경우와 그리고 어떤 경우를 염소의 경우를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했으니까요. C, 가, B, 라가 있는 C가 B, 라가 있는 몇 번 됐죠? 그렇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상대적인 크기 반드시 비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번도 마찬가지, 8번도 마찬가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서 양이온화의 경우, 음이온화의 경우, 그리고 등 전자 이온의 경우를 비교하는 경우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들의 원인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온 반지름의 경우도 물론 전자 껍질 숫자가 다른 경우라면은 별도로 또 등전자 시스템을 활용을 해 주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 등전자 이온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9번 되겠습니다. 편은 2, 3주기 원소 ABCD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네요.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즉 각각의 원자가 전자를 잃는데 필요한 에너지에서 순차적, 하나 잃었을 때, 두 개 잃었을 때, 세 개 잃었을 때 같이 나누어 보는 경우 되겠습니다.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특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1차보다는 2차, 2차보다는 3차, 차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에너지의 크기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 누구에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의 차이가 급격히 증가했었을 때 바로 그 전의 차수가 그 원자가 가지는 누구다? 바로 원자가 전자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ABCD에 하고 나왔는데 2, 3주기 원소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 되겠네요. 자, 위의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A와 B와 C와 D가 나왔는데요. 각각의 1차, 2차, 3차, 4차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나왔습니다. 자, 각 보이시나요? A 원소의 경우에는 2차와 3차 사이에서 차이가 가장 크고요. B 원소의 경우에는 1차와 2차 사이에서 차이가 가장 큽니다. C 원소의 경우는 2차와 3차 사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고요. 마지막 D 원소의 경우에는 3차와 4차 사이에서 에너지가 가장 크네요.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는 그렇죠. 원자과 전자수 잠깐 저희가 원자과 전자수 잠깐 저희가 예측을 해보자면 바로 그 전 단계니까 2개, 1개, 2개, 3개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동일하게 2개로 나타난 원소이기 때문에 그 값을 보았더니 1차 이온화 에너지의 세기가 누구의 경우 A가 C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A와 C는 같은 주기에서 바로 몇 주기